근데 주앙 펠릭스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리즈만이 하는데. 이강인은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강인은 네, 하프타임 이번 주제도 해외파 선수 얘기입니다. 요즘 해외파 선수의 즐거운 얘기가 좀 많이 들려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이 선수가 지금 너무 뜨겁습니다. 특히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링크가 상당히 뜨겁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기사들이 쏟아졌었죠. 시메오네가 막 보고서 바로 데리고 온다,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았고. 지금 이강인 선수 관련한 기사들을 가장 그래도 독점적으로 많이 내고 있는 기자가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정통한 기자예요. 그 기자가 이제 그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 영입에 대해서 컨펌을 했다. 영입해달라, 추진해달라, 이 이적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까지 해가지고 더 뜨겁게 이제 달아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이강인 선수 얘기가 시메오네 감독하고 컨펌을 이번에 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1월부터 이강인 선수를 원하기도 했잖아요. 지난 겨울 이적 시장부터 얘기가 나왔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아틀레티코도 이강인 같은 창의적인 선수가 필요했었고, 그런데 이제 결렬이 된 건 이강인 선수를 이제 마요르카가 영입을 하면서 발렌시아 욕을 여기서 잠깐 안 할 수가 없는데, 발렌시아가 도대체 그 팀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가 앞서서 토트넘의 어떤 방향성, 정책성이 모호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더하죠. 아예. 아니 이거는 비교 불가야. 그렇죠. 이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도 뭔가 토트넘은 그냥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약간 미흡하다거나 이렇게 뭔가 옹호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뭐야? 구단 운영조차 잘 못하죠. 적어도 토트넘은 그래도 경영은 굉장히 잘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돈도 많이 벌고. 예, 돈도 잘 벌고. 단지 여기서 이제 지금 케인, 손흥민 있을 때 우승 한번 해보겠다 이러다가 그치. 조금 흔들렸던 네네네. 게 거에 가깝다면은 발렌시아는 그냥 피터린 구단주 자체가 무슨 생각인지. 유스에서 길러낸 정말 좋은 선수들을 헐값에 거의 다 내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근데 이강인 선수 심지어 프리로 내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요르카는 이 선수를 데려와서 프리로 데려온 것 치고는 바이아웃을 높게 설정을 해서 마요르카가 1,800만 유로. 이득을 많이 봤죠. 왜냐하면 지금 마요르카는 이강인 선수가 없으면 팀이 안 돌아갈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이강인 선수를 마요르카가 내보내지 못한 것도 많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강인이 있어야 어느 정도 잔류를 안정적으로 결정지을 수가 있는데, 이강인이 여기서 빠지면 우리 팀은 이불이고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못 내보냈는데, 이제 여름에는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굉장히 많은 모습을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니까 더욱더 많은 팀들이 러브콜을 이렇게 보내는 것 같은데, 뭐 실제로 겨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일단 뭐 현재 나오는 보도상으로는 1,000만 유로까지는 오퍼를 했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마요르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총 3팀이 오퍼를 했었다라고 해요. 이강인 선수가 그 인스타그램에 이제 마요르카 삭제했던 그 그쵸.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이강인 선수가 이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심지어 아기레 감독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했으니까요. 거기서 오퍼가 온 건 맞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얘기했죠. 이강인 바이아웃 3,000만 유로다. 3,000만 유로 내놓지 않으면 안 팔 거다. 이렇게 아예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현재로서는 어쨌건 여름 와서는 더 많은 구단들이 영입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심지어 스페인 언론들조차도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인 1,800만 유로가 헐값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예요. 그만큼 이제 이강인 선수의 몸과 그리고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축구 팬들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기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강인 선수에게 이제 관심을 보인다고 얘기가 들려오는 EPL 팀보다 챔스 진출 티켓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3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팀에서 이강인 선수가 좀 잘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좀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축구 팬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를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뭔가 조건도 중요하고 내가 잘 뛸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많은 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마드리드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굴뚝 같아요. 네,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네. 중원의 배치가 어느 자리에 돼도 이강인 선수가 다 한번 경쟁하거나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런 기술이 있고 창의적이고 공을 지켜낼 수 있는 킥이 좋은 미드필드를 필요로 하고, 네. 그러니까 팀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잘 뛸 수 있고
더군다나 위치가 어디예요? 마드리드잖아요. 네, 인천으로 바로 올 수 있어요. 국적기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11월부터는 또 월드컵 예선이 시작이 돼요. 이런 것들 고려해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네, 그 중에 제격이 아닐까. 네, 그 부분은 정말 공감합니다. 왜냐면은 그 이재성 선수가 지금 마인츠에서 뛰는 거에 있어서의 가장 만족해하고 있는 게 바로 프랑크푸르트 공항 옆이어가지고 그래서 홀슈타인키에 있을 때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완전 위쪽이니까. 예, 거기는 그것도 덴마크 근처거든요. 그래갖고 너무 힘들었는데 마인츠 오니까 그냥 경기 끝나면 바로 1시간 만에 쏘고 오기 때문에 그것도 직항으로 바로 오니까 그게 너무 좋다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마드리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점은 확실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시메오네 감독이 원하고 있다는 거, 감독이 직접 컨펌했다는 얘기가 나온 거는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처음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다가 저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에 가까웠어요. 왜냐면은 전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물론 뭐 시메오네 감독이 계속 공격적인 전술로 바꾸려고 해왔지만은 결국은 그게 안 됐어요. 시도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원래의 그런 수비적인 전술로 전환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펠릭스 같은 선수들도 팀에 녹아들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특정 팀이 어떤 선수를 영입할 때 이 선수가 우리 팀에 오면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야. 딱 없는 부분을 채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정작 영입했을 때 그 팀의 기존의 그런 전술 색채와 맞지 못하면서 고전하는 경향성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격이 터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바르셀로나한테 한번 지긴 했지만은 그거 제외하고는 지금 15경기에서 1패만 당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뭐 주말 경기에서도 다득점 대승을 거뒀었는데 특히 그리즈만이 이제 완전히 축구 도사가 됐어요. 공격성이 조금 더 발휘가 되고 있으면서 이 팀 잘하면 다음 시즌에 조금 더 도약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도약의 발판을 어쩌면 이강인 선수가 마련해 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서서히 생기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와 이제 킬패스를 잘 받아줄 것이다, 그리즈만이.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게 지금 아틀레티코의 왕은 그리즈만이고 시메오네도 이제 그리즈만이 없는 아틀레티코를 상상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요즘에 경기 끝날 때마다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아틀레티코 경기 보시면 그리즈만 선수가 없는 아틀레티코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모든 걸 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있죠. 이 선수가 없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생기고 지금은 사방팔방 그냥 프리롤처럼 뛰어다니는데 프랑스 대표팀에서 하는 것처럼 지금 그리즈만 선수가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민은 그리즈만과 공존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틀레티코를 보실 때 공격적으로 팀이 경기를 안 한다. 그리고 주앙 펠릭스 같은 뭐 천재적인 선수가 적응을 잘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제기시가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주앙 펠릭스가 아틀레티코에서 어떻게 뛰었는지를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쭉 보셨으면 이게 시메오네가 왜 주앙 펠릭스랑 이게 멀어졌구나. 이게 어느 정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첼시에서 처음 주앙 펠릭스가 갔을 때 역시 이게 시메오네는 안 돼. 이 주앙 펠릭스가 저런 선수를 그러다가 요새 보면은 저래서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결국 마무리도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수비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는 모든 선수가 수비를 하고 모든 선수가 공격을 하고 정말 상대 발이 날아오면 내 머리를 집어넣어서 머리가 터져라 뛰는 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근데 주앙 펠릭스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리즈만이 하는데. 이강인은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강인은 달라지고 있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아틀레티코도 이강인 선수가 가면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토마르마 정리한다는 토마스 르마를 정리한다는 소식을 봤을 때 그래 바로 저 자리다. 그렇죠.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마요르카에서 그 자리에서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마요르카가 기본적으로 3-4-2-1 포메이션을 쓰면서 이강인 선수를 왼쪽 2선에 배치를 시켰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은디아이를 조금 중용을 하면서 무리키 은디아이 투톱에 이강인 선수를 왼쪽 메잘라처럼 뛰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웃긴 거는 실제 그 평균 위치를 보면은 이강인 선수가 가장 위에서 뛰어요.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마요르카는 기본적으로 롱볼을 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결국 볼을 끌고 올라가가지고 뭔가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공격 시에는 가장 위에서 있는데 또 수비 시에는 내려와가지고 미드필더 플레이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지금 메잘라로서의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몸싸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속도감도 조금 더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딱 르마가 맡고 있는 역할이거든요. 르마 빠지고 그 자리 들어가면 너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팀이 아틀레티코는 지금은 부상자도 있고 이래서 이제 3-5-2를 많이 쓰는데 팀이 4-4-2도 병행을 할 거예요. 시메오네 감독은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경기에 따라서는 이제 4-3-3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3-5-2에서 지금 토마스 르마 선수가 뛰고 있는 자리에서 뛸 수 있고 4-4-2가 되면은 측면에 둬도 되고 그리고 4-3-3이 됐을 때 4-3-3에서 중앙 미드필더 한 자리도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윙포워드로 올려보내도 되고 아틀레티코의 선수 구성을 뜯어보면 미드필더들이 은근히 이 팀이 좀 투박한 선수들이 많아요. 항상 우리가 아틀레티코가 중요한 경기할 때 챔피언스리그라든가 이런 무대에서 항상 수비적으로 내려앉고 이렇게 뭐 당하고 실리적인 컨셉으로 경기를 많이 하는 것만 봐서 팀이 왜 저렇게 수비적으로 축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팀 구성이 공격적으로 패싱 게임을 하고 공격 성향의 경기를 하기에는 센터 라인이 일단 기술적으로 부족한 선수들이 있고 네. 그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이강인 선수의 영입은 그걸 완전히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죠.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강인 선수가 왜 최적이냐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틀레티코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지 아니면은 그게 잘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예, 저는 근데 뭐 이강인 선수 자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조금 선호할 걸로 보이긴 해요.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에서 어려서부터 잘하기도 했었고, 언어도 문제가 예, 없어요. 언어도 문제가 없는데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페란 토레스라던가 발렌시아 유스 시절에 같이 있었던 쿠보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강인은 스페인 사람보다도 더 스페인 사람 같다.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스페인에서 자리도 잘 잡고 있고 가족도 거기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가는 거를 선호할 걸로 보이긴 해요. 다만 여기서 변수는 그거죠.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겨울에 영입을 하지 못했던 거에는 그것도 컸어요. 결국 비율형 셀러리 캡이 컸거든요. 돈이 없어. 원래 이강인을 진짜 영입하려면은 사울 리게스를 보냈어야 됐고 실제 보내려고 발렌시아랑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가투소 감독이 경질이 되면서 그게 없었던 일이 되면서 비율형 셀러리 캡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사실 그게 가장 컸어요. 돈이 라리가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막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틀레티코가 그래도 돈 있는 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유럽 대항전에서 조기 탈락했잖아요. 그걸로 수입에 또 직격탄 맞았죠.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중국 자본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또 많이 벌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게 완다랑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다가 비율형 셀러리 캡 자체가 어떤 거냐면요. 그 1년간의 수입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셀러리 캡이 라리가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선수단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고액 연봉자들을 내보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바르셀로나는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바르셀로나는 레버를 많이 땡겨가지고 돈은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놨는데도 이 비율형 셀러리 캡 때문에 선수 등록이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 라리가 사무국에서 이 발목을 잡을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만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야지 좀 이강인 선수가 빛이 날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외에 좀 어떤 팀이 있을까요? 이강인 선수를 돌아보면 이강인 선수는 본인이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한 번씩 더 발전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20세 이하 월드컵도 잘 생각해보세요. 20세 이하 월드컵도 본인이 첫 경기보다 두 번째 경기가 낫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낫고 토너먼트 가서 훨씬 더 낫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라리가도 본인이 처음에 라리가를 경험했을 때보다 그 다음 시즌이 낫고 마요르카의 첫 시즌보다 풀타임으로 뛰고 있는 지금이 훨씬 더 낫고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유럽 대항전을 병행할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게 그런 무대를 경험을 하면서 계속 본인의 한계치를 더 끌어올리는 거죠. 루머상으로 연결되고 있는 구단들 얘기하자면 뭐 일단 뭐 가리도 에이전트가 방문했던 맨체스터 시티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에스턴 빌라 있고요. 그리고 울버햄튼 있고 그 외에 이제 브라이턴도 겨울에 직접적으로 오퍼를 했었다라고 했고 또 이제 뉴캐슬 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엘문도 데포티보에서 토트넘 링크가 나오긴 했죠. 다만 근데 토트넘 링크가 가장 최신이고 그래도 공신력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브라이턴하고 빌라하고 뉴캐슬하고 울버햄튼 이 네 팀은 확실하게 이강인 선수한테 오랜 기간 동안 오퍼를 했었고 관심을 가져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맨시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긴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라이턴을 가장 추천을 하긴 합니다. 만약에 그가 데츠르비 감독이 남는다는 가정하에
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스카우팅 시스템도 잘 돼가지고 어린 선수들 육성도 굉장히 잘하고 맞아요. 있고 당장 그 NC소가 또 터져가지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공격적인 팀 칼라를 가지고 있고 대체레비 감독 밑에서 또 4-2-3-1 포메이션을 쓰는데 원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주전이 랄라나였단 말이죠. 근데 랄라나가 워낙 부상이 많다 보니까 못 나오고 있는 시간들이 많고 나이도 많고 그러면은 딱 랄라나 자리에 이강인이 들어가면은 너무 딱 최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옵타 예측이라던가 이런 데서 브라이턴이 6위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토트넘이 7위고 그리고 빌라가 8위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브라이턴도 상당히 잘 맞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탈리아 감독이니까 아무래도 그 스페인과 좀 말도 잘 통하고 네.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이제 쭉 해왔는데 확실한 거는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자기의 날개를 더 필 곳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는 정말 맞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이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쵸. 선수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뛸까를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얼마나 더 잘할까. 맞아.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서 어떤 활약을 하게 될까. 네, 이런 것도 기존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라든가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미 유럽 대항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 이상을 뭔가 타이틀을 한번 더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까지도 점점 싹 피울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처럼 코리안 리거들이 뛰고 있는 팀들의 상황이 좋은 경우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진짜. 손흥민 선수는 팀은 안 좋지만 지금은 그래도 폼을 많이 회복을 했죠. 또 뭐 이강인 선수도 현재 폼이 너무 좋으면서 이강인, 김민재는 지금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한 매물이에요. 파브리시오 로마노 같은 이적 전문 기자들이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할 정도로 공식적으로. 예, 물론 정우영 선수는 백업이긴 하지만은 프라이브루크도 현재 챔피언스리그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그리고 이재성 선수의 마인츠도 현재 유럽 대항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현재 8위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현재 이적 시장에서 나름 루머들이 나오고 있죠. 이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시즌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진짜 자랑스럽네요. 예.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쯤에서 누나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다 해! 다 해!